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주 후반부터 6주 연속 상승에 따른 부담감을 반영하면서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어제 금통위의 금리 동결 소식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은 이런 부담감을 조금은 완화시켰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추가 상승 여부를 저울질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어제보다 한 0.2% 정도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한 1포인트 정도 조정이고요. 시장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잠시 뒤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증시전략센터 1부 시간에는 한 주 동안의 수익을 겨루는 위클리 종목 배틀 시간이 이어지고요. 2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가 한 달 동안의 수익을 겨룹니다. 먼슬리 종목 배틀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3부에서는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는데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시각 시황 흐름 보고 가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부진한 경제 지표에다 금융권의 불법 주택 압류에 대한 미국 검찰의 조사가 확대되면서 오늘 뉴욕 3대 지수 모두 소폭 조정받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국내 시장도 이런 영향을 받으면서 약 보합에 출발했지만 장중 1900포인트 회복을 시도하면서 약 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8포인트 하락한 1898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1898포인트로 소폭 조정받으면서 출발했습니다. 그동안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외국인이 오늘 매도로 대응하면서 주춤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 1894포인트까지 낙폭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00포인트 깜짝 터치를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장 1900포인트 회복을 다시 한번 시도하면서 약 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기관만이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흘 연속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770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장초반 매수하던 외국인 매도로 대응하면서 300원 넘게 팔고 있고요. 개인도 278억 원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조금 쉬어가는 반면 코스닥은 강보합에 움직이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2.7포인트 오른 507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506포인트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이후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507포인트까지 올라온 상태인데요. 오늘장 506포인트와 507포인트 사이에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면서 현재 0.5% 강보합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수의 흐름 수급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장 코스닥 지수의 상승은 기관과 외국인이 이끌고 있습니다. 기관이 99억 원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이 이보다 더 많은 물량 107억 원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만이 차익실을 나서면서 186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받으면서 1110원대 중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4원 80전 상승한 1115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1113원으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고용지표 부진의 약세를 보인 데다 코스피 지수 역시 약세를 보여주면서 원달러 환율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이틀간 20원 이상 급락하면서 외환 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강해진 것도 오늘장 상승 원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을 보인 업종과 테마주 흐름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준금리 동결로 어제 급등했던 건설주 오늘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전업종 중 가운데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 지난 9월과 10월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 있다는 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현대건설이 1%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GS건설도 4% 급락하고 있고요. 대우건설과 대림산업도 1% 이상 떨어지면서 전 종목이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주는 조정을 받고 있는 반면 중소형 건설주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수혜를 더 크게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두산건설이 8%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계룡건설과 울트라건설 5%, 6% 이상 오르고 있고요. 고려개발 역시 6% 이상 강세 보여주면서 전 종목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이어서 줄기세포 관련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RNL바이오가 미국 줄기세포 관련 특허를 취득했다는 소식에 줄기세포 관련주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RNL바이오 8%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산성 PNC가 3%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노셀과 차바이오에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산그룹 관련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산건설과 합병 예정인 두산메카텍이 두산인프라코의 지분을 아무 할인 없이 매각했다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는데요. 이에 활발한 현금 유입이 기대되면서 두산그룹주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주회사 두산이 3%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도 3% 이상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요. 두산건설이 8%, 두산인프라코어는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 코스피 지수는 1900포인트 저항에 부딪히면서 약보합에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현재 코스피는 어제보다 한 2포인트 정도 밀린 1897선을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500선을 5개월 만에 회복한 어제장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2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507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 흐름 짚어보고 가야겠죠. 자, 오늘 증시전략센터 1부와 2부를 책임져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장규철 백룡수천님 나오셨고요. 고영주 제5대 총통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순매수로 돌아섰지만 외국인들이 장중 다시 매도 우위로 방향을 바꾸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기에는 힘이 좀 붙인 상황인데요. 장중에는 1899포인트 선까지 올라가면서 1900선 타진을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조금은 힘들어 보입니다. 오늘 장 흐름 어떻게 보면 좋은지 총통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예. 금일장은 혼조권으로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한 주 동안의 흐름을 놓고 본다면요. 10월 2주의 특징적인 요소는요. 옵션 만기, 특히 지난주에 그 금요일 날 방송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속 6주 동안 상승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그 숨고르기 단기적인 조정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언급드렸는데요. 주가지수가 옵션 만기를 앞두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좀 정리성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주가지수는 바로 20일 이동평균선 1860까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정 이후에 2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선으로 해서 바로 옵션 만기일, 바로 전일이었습니다. 강한 양봉으로 한 상승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금일도 다소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러한 특징적인 요소를 보였습니다. 특히 단기 조정은 20일 이동평균선 1860난을 테스트하고 상승 반전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옵션 만기인 날, 이날 금리 동결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금리 동결을 하게 되면요,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속에서도 외국인들이 그날 약 2천억 넘게 매수했다는 점도 상당히 그렇게 금리 동결에 대해서 악재를 좀 단기적으로 해소하면서 상승했다는 것이 오히려 긍정적인 장세 흐름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차익 이 잔고가 말입니다. 상당히 많이 쌓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프로그램 매물들이 어느 순간 선물 시장의 베이시스가 축소되거나 또는 백오테이션이 된다 그러면 사실상 이 물량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적인 요소는 계속 상존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프로그램 매물이 현재 300억 원 이상 나오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매물도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자, 어제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증권주와 건설주는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어제 3% 정도 업종 지수로는 그렇게 올랐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조정이 나옵니다. 코스피 시장은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 어제 너무 많이 오른 장대 양봉을 그렸었기 때문에 적당한 쉬어가기로 보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 쪽으로 눈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5개월 만이었죠. 어제 500선을 돌파한 이후에 사흘째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대형주들이 조금 눌리는데 중소형주는 강합니다. 어떻게 해석해 볼까요? 특히나 건설주, 중소형 건설주가 강하더라고요. 예, 건설주는 유가증권 시장이나 그 코스닥 시장과 똑같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현재 코스닥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 지수가 1900, 코스피 지수가 1900 정도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나오면서 좀 눌리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좀 외국인이 가담하지 않는 그런 코스닥은 개인들이 좀 더 참여하면서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특히 200일선으로 볼 수 있는 그 500포인트를 강하게 갭으로 돌파하는 모습이 나옴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이 유력하다. 다만 510선 정도를 돌파하는 흐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선을 돌파한다면 한 520선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승 구간으로 전개될 거로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성장성이 좋고 또한 수익성이 좋은 종목들 중에서 게임 관련주라든가 또는 반도체 장비주라든가 여러 전반 면에서 여러 방면에서 골고루 상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은 심리가 그만큼 양호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향후 이런 심리 상태에 의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추격 매수보다는 일단 평상시에 봐두던 그런 종목들을 저점 구간에서 분할 매수해두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런
강세 흐름은 당분간 지수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코스닥은 좀 강한 흐름으로 전개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익률 게임에 나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시장 흐름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위클리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규칙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제 양 옆에는 두 분의 전문가가 앉아 계시고 오늘 한 종목씩을 말씀을 하실 겁니다. 오늘 매수가가 결정이 되고요. 다음 주 금요일 출연하시기 전날까지 종가 기준으로 수익을 겨루게 될 텐데요. 전문가들과 함께 매매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목표가, 손절가 잘 적어두셨다가 장중에 발빠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지난주 위클리 종목 배틀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의 승리로 돌아갔을까요? 예, 승리는 장규철 백명수천님의 승리였는데요. CJN이 수익이 거의 한 몇 퍼센트가 났나요? 3.0%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3% 수익이 난 거고요. 총통님의 현대건설도 역시 수익이 나기는 했는데 0.1% 정도 아쉽게도 뒤처지는 바람에 패자로 선택이 되셨습니다. 흐름을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백명수천님께서 말씀하셨던 CJN이요. 우리가 목표가를 5만 원 잡았었는데 월요일장이었죠. 53,600원까지 올라가면서 일단 목표가는 달성을 했었던 상태였습니다. 어제 종가는 48,000원이었습니다. 자, 이제 총통님의 현대건설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목표가가 95,000원이었는데 그 가격대까지는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일단 수익을 냈고요. 한 3% 가까이 수익을 내면서 어제 종가가 75,000원이었습니다. 자, 두 종목 흐름을 잠깐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백명수님, 네. CJN이요. 목표가 달성을 했거든요. 예, 차익 실현하는 게 맞았을까요? 예, 일단 그 단기적으로 급등한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예. 차익 실현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CJN이라는 종목은 그 분자 진단 전문 회사로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회사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고 볼 수 있겠죠. 혹시 보유하신 분이라면 추세 흐름을 타고 가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처음에 제시해드린 그 지지라인 42,800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밑으로 빠지는 흐름이 안 나오고 현재는 44,000원 이상을 지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최근에 지지점으로 작용하던 가격대 44,000원 정도죠. 이런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다시 직전 고점 돌파를 시도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단기 급등 시에는 일단 차익 실현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서서히 올라가는 모습이라면 좀 가져가 보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총통님의 현대건설도 보겠습니다. 일단 주가가 위쪽으로 방향을 잡은 건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 목표가 달성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볼까요? 일단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요, 주가 지수가 단기적으로 지난 바로 월요일과 화요일 날 일시적 정리 물량으로 해서 주가 지수가 20일 이동 평균선까지 주가 지수가 급락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은 전혀 조정 자체가 단기적인 음선봉만 만들었을 뿐이지 상당히 견조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21동 평균선 라인을 테스트해 주면서도 상승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현대건설이야말로 차후에 대세를 갈 수 있는 중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현대건설의 흐름을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금리 동결이라는 부분에서 건설업종이 전일은 반짝으로 강하게 올랐다가 금일은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건설업종의 이 현대건설이야말로 임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M&A 이 부분은 향후에도 가셔야 될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 95,000원 그대로 유지하면서 매수 전략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통님께서 지난주 제시하셨던 현대건설 목표가는 95,000원 계속해서 들고 가시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함께 갖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위클리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을 채택하셨을까요?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먼저 백명천님의 종목은 차이나 킹이고요. 총통님의 종목은 롯데 미도파입니다. 매수가를 결정해 보겠습니다. 차이나 킹부터 볼 텐데요. 차이나 킹 같은 경우는 오늘장 벌써 한 3% 정도나 급등에 있는 상태입니다. 3,350원에 매수가를 결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총통님의 롯데 미도파도 봐야겠죠. 롯데 미도파는 어제장보다는 일단은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매수가는 16,450원 결정하겠습니다. 자, 오늘 백명천님께서는 차이나 킹을 들고 나오셨고 총통님께서는 롯데 미도파를 선정하셨는데요. 다른 분들은 두 종목이 한 주 동안 얼마나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 평가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결과는 5대2로 일단 차이나 킹이 더 많이 오를 것이다 라고 다른 전문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중국의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가 오늘부터 향후 한 3일 동안 열리게 됩니다. 때문에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주식을 좀 유의 깊게
보자라는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백명숙님께서는 어쨌든 오늘 차이나킹을 들고 나오셨는데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주가가 단기간에 기회 많이 올랐거든요. 백명숙님, 네. 지금 시점에서 매수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차이나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차이나킹 같은 경우는 건강식품을 주력으로 하는 그런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우리나라에 상장된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국이 경제 성장을 하면서 우리가 그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굉장히 매출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에 이미 있는 회사들도 중국의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수익이 굉장히 좋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 1,300억 매출 정도의 한 600억 가까운 영업이익을 올렸는데요. 내년 정도에는 8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올릴 거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는 점에서 차이나 디스카운트의 해소와 또한 실적 호전에 따른 영업이익률이 44% 정도 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위클리 종목으로 선정을 했지만 장기적인 성장 트렌드에 있다고 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차이나킹 목표가 손절가는 어느 정도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 한 3,800원 정도 잡아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지지라인은 현재 3,150원이 직전 박스권 고점을 돌파하는 중요한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 자리는 강한 지지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3,150원 정도의 지지가 된다면 분할 매수 전략 유효하다고 보겠고요. 다만 한 10% 정도 비중으로 가져가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차이나킹 을 함께 하실 분들은 비중은 한 10% 정도가 적당하겠다라는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5대 총통님의 롯데 미도파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롯데쇼핑과의 흡수 합병 기대감에 주가가 9월 중순부터 좀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요. 앞으로 흐름 어떻게 지켜보시는지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 롯데 미도파 하면 기본적으로 롯데 쇼핑과의 관계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롯데그룹에서 그 신격호 그 회장님께서는 그 대부분 뭐라고 합니까? 자기네 회사는 부채 비율을 갖고 있는 회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롯데 미도파가 과거의 미도파에서 롯데로 합병되는 과정에서는 일시적으로 그 갖고 있는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롯데그룹 계열 중에서는 상당히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채 비율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사실 롯데쇼핑과의 그 합병설의 관계는 사실 UFO의 그 루머입니다. 확인되지도 않고 그런 그 루머들이 계속 돌면서 롯데쇼핑과의 합병에 대한 부분 때문에 주가가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롯데 미도파라는 이 부분에서 미도파라는 이름을 이제 딱지를 떼야 되지 않겠느냐. 즉 양자를 데리고 왔으면 양자의 꼬리표를 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합병이 좀 가셔야되는 그런 부분이 날라 그러면 중요한 그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시청 여러분도 잘 생각할 점이 뭐냐면요. 롯데 미도파와 롯데 쇼핑 합병. 그러면 어떤 부분이 중요하겠습니까? 롯데 미도파의 그 가격 그 자본금이라든가 그다음에 롯데쇼핑의 자본금을 계산한다면 실질적으로 롯데미도파의 주가 가치는 상당히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대신 뭐가 나와야 됩니까? 감자탕을 끓여야 됩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롯데미도파의 감자탕 얘기가 나온다면 롯데쇼핑과의 합병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셔야 되고 지금 뜬금없이 UFO의 루머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그런 루머에 현혹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핵심 포인트는 뭐라고요? 핵심은 바로 합병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 감자탕이 나올 것이다. 감자탕이 나온다면 롯데쇼핑과의 합병 가능성이 더 확실해진다. 이렇게 직감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그냥 쓸데없는 UFO 루머에 따라서 롯데미도파가 합병할 것이다. 이렇게 휩쓸려 되는 것은 안 돼요. 다만 오늘 같은 날도 눌림목 조정을 주고 있기 때문에 롯데미도파는 그대로 매수 관점에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만 원대, 좀 더 강하면 2만 5천 대까지 볼 수 있고 손절가는 15,000대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롯데쇼핑의 롯데 미도파 흡수 합병 소식은 계속해서 들렸던 이슈이기는 했는데요. 합병 가능성이 높게 평가받고 있는 이유는 최근 들어서 이렇게 높게 평가받고 있는 이유는 신격호 회장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그룹 계열사를 줄이고 업종별로 강한 경쟁력을 가진 간판 기업 중심으로 이제 역량을 집중해 보자라는 말씀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런 루머도 루머겠지만 감자 소식이 전해진다면 주가는 더 많이 오를 수 있겠다. 라는 기대감을 반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신가요? 예. 그러니까 그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요. 예. 감자라는 부분은 롯데쇼핑과의 합병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이 자본금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감자를 해야만 이 부분이 합병 가능성적인 요소로 들어가는 것이지 예. 감자 없는 상황에서 롯데미도파가 롯데쇼핑과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자본금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쉽게 해서 시중에 떠돌리는 UFO는 그냥 UFO 루머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합병의 냄새가 난다. 그럴 때는 감자탕을 끓여서 그 부분이 확실하게 될 때만 그나마 좀 인정할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총통님의 롯데 미도파까지 위클리 종목 배틀 종목 흐름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두 분께서 오늘 들고 나오신 종목 흐름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백룡스캔님께서 오늘 들고 나오신 종목은 차이나킹이었는데요. 우리가 매수한 가격이 3,350원이었고요. 목표가는 3,800원, 손절가는 3,150원 제시를 하셨습니다. 저평가돼 있는 종목이고요. 실적 호전이 기대되고 있다라는 말씀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이제 제5대 총통님의 롯데 미도파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매수한 가격은 16,450원이었고요. 1차 목표가 2만 원, 그리고 길게 본다면 25,000원까지도 갈 수 있겠다. 손절가는 15,000원 제시를 하셨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은 손절가 목표가 잘 메모해 두셨다가 장중에 발빠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뒤 2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가 한 달 동안의 수익을 겨루는 먼슬리 종목 배틀 시간이 이어질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스타 Q&A 시간이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시간 종목 상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